자유한국당이 이제 원심력을 키워가나요? 세를 본격적으로 확장하려는 듯 지금 오세훈 전 시장이 합류한 이후에요. 바른미래당에 계시는 분들이 좀 들썩들썩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하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 비박이죠? 비박의 수장으로서요. 친박의 수장격이었던 최경환 의원을 이 구치소로 가서 직접 면회를 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개파를 서로 이제 색을 없게 하자고 하는 대대적인 변화의 흐름이 포착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장희찬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크게 의미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저는 힘줘서 얘기했는데. 네, 이 구치소 면회 자체가 정진석 의원이 제의한 거라고 해요. 네.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당시에도 이 비박계, 그러니까 친이계라고 할 수 있죠. 친이계와 또 친박계 사이에 가교 역할을 굉장히 잘한 이 중도층의 인사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또 이게 전당대회 당권 주자 중 한 명으로도 거론되고 있는데 저는 김무성 의원이 이렇게 움직인 이유는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 전당대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너무나 비박이라는 색깔이 강하다 보니까 네. 김무성 의원이 출마하게 되면 무조건 비토한다고 본다는 중도 친박 쪽의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본인을 향한 그러한 비판 여론을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 최경환 의원을 찾아가서 네. 면회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해서 지금 최경환 의원이 한국당 내부의 친박계 의원들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거나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친박과 비박의 화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네. 지금 이제 12월 말쯤에는 자유한국당 조강특위에서 당협위원장 누구를 교체하는지가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 아마도 많은 친박계 위원장들이 교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다시금 또 친박의 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오늘의 이 면회 같은 경우는 이 김무성 의원이 본인에게 드리어진 그러한 강력한 네. 비토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네. 그러한 행보 정도로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좀 약간 네, 평론가님. 시각을 좀 달리 하는데요. 네. 그동안의 김무성 대표의 정치를 보면 약간 굵은 정치를 해왔거든요. 본인이 전당대회를 네. 안 나가겠다고도 이미 이야기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전대를 위해서 이것을 했다고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단지 네. 요새 당 통합, 그다음에 보수의 화합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본인이 그것을 보여주고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뭐 이런 좀 아이디어를 준 거 아닌가 싶고 네. 그게 이게 뭐 결정적으로 당 화합의 그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냐는 네. 효과성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일부 네. 도움을 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일면 이제 흐름을 타는데 의견을 잘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카드 용어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반면에 바른미래당에는 미래가 있는 걸까요? 의원총회 한 번 열었는데 그렇게 썰렁했다고 합니다. 유승민 의원까지 지금 당에 다시 돌아가시나요라는 말에 부인을 안 하던데요. 어느 정도 썰렁했길래 그런 겁니까, 배 변호사님? 어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그 30명 중에 17명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당의 기강이 말이 아니다라고까지 할 정도였는데요. 사실 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그 구성에 있어서 호남과 중도 개혁을 지향했던 국민의당과 또 한국당 출신의 그 바른당에서 합쳐졌기 때문에 어떤 그 이념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하나의 정치적 이익이 좀 겹치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서 언젠가는 좀 갈라지지 않겠느냐 했는데 마침 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한국당 지지율이 좀 오르다 보니까 한국당 출신들 의원들이 먼저 한국당으로 복당한다는 네. 그런 이 바람을 불어서 바른미래당이 좀 분열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손학규 대표가 영이 안 서요. 아침에만 하더라도 이학재 의원 쉽게 탈당 안 할 거라고 했는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 지역 신문에서는 이학재 의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둑이 이제 무너지는 게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지금 유승민 의원까지 그 여파가 미치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당에 지금 유승민 의원 이제 곧 가게 되지 않을까 시간 문제다라는 그런 설이 많았었는데요. 한편으로는요. 지금 여권에서는 안이 바뀜 데스노트라는 게 돌았다고 하는데 유시민 작가가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층에서도 유시민 작가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 분이 상당하다. 이런 의견이 오늘 있었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지만 유시민 이제 전 장관, 유시민 작가라고 요새 그러는데 이분을 보면은 정치권을 떠나 있으면서 하여간 공백을 두면서 자기 변신을 해요.
그러니까 전 국민적으로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인지도를 높이고 예. 또 그 싸가지의 대명사였는데 호감도를 엄청나게 높여놓은 거예요. 대단한 보수층에서도 좋아해요. 예. 그리고 이제 작가라는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예, 굉장히 예. 지적인 이미지를 핑비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올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전과 다른 유시민을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를 떠나서 나는 그냥 작가로 남겠다고 했는데요. 이분이 근데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취임하는 건 혹시 시동을 거는 게 아닐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유시민 작가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할 일이 제 인생에는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이제 저의 선택이죠. 2013년도에 정치를 그만두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고요. 예, 그 상황 그대로 예,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그렇습니다. 제가 요 며칠 언론 보도를 좀 챙겨봤는데요. 뭐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상황의 문제다. 뭐 그런 분석들을 기자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치를 하고 말고는 의지의 문제죠. 예, 그래서 예, 저는 다시 이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할 의지가 현재로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모르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한국당에 복귀할 것 같은 유승민 의원에 의해서요. 안 간다고 하지만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처럼 운명처럼 끌려오지 않을까.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정치인들이 많은 거짓말을 하지만요. 네. 가장 단골 거짓말이 나는 앞으로 정치 안 하겠다 이건 같거든요. 물론 지금은 정치를 안 하겠다는 의지가 다소 확고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상황과 의지의 문제에서 상황이 절박해지면 없던 의지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면요.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었던 안희정 지사가 탈락했고 이재명 지사의 처지도 위태롭죠. 그러고 보면 뭐 박원순 시장이나 이낙연 총리, 김부겸 장관, 또 김경수 지사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친문 진영에서 확실히 밀만한 후기 주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지지율이 과반이 생각보다 일찍 깨졌고요. 지금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보수 단일 대우가 보이지 않습니까? 오세훈 전 시장 들어왔고 유승민 의원을 위시로 한 바른미래당도 합당하게 된다면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보수가 단일 대우를 구축하는 상황에서 위기감이 정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시민 작가가 스스로는 정치를 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권 후반기를 위해서라도 차기 주자로 인기 있는 유시민 작가가 등판을 해야만 한다. 그것이 문재인 정권을 살리는 길이다. 희생해달라. 이렇게 계속해서 요청하게 되면요. 그러한 요청을 이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낸 당사자 중 한 명이라 할 수 있는 유시민 작가가 과연 거부할 수 있을까?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이 절박한 상황은 없던 의지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일명 백바지 논란에 이어서요. 옳은 말도 참 얄밉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이제 밉상이라는 속칭 수사가 붙었습니다만 이제는 방송하시면서요. 뭐 얄미운 말도 다 부드럽게 얘기하시는 분의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예, 맞습니다. 정두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좋아하는 부드러운 이미지로 완벽한 탈색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지금 지지도, 인지도를 네.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이분 더더군다나 차기로 주목해야 됩니까? 예, 차기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더더군다나 노무현 재단이 도대체 뭡니까? 제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됐을 때 많은 기사가 네. 공직에는 출마 나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보도를 집중 보도했길래 네. 모 진보 언론의 기자에게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노무현 재단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이게 정치 그 민주당의 최고의 정치 조직이고 정치 사관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기자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최고의 정치 조직입니다. 그 핵심 예? 세력의. 근데 그 핵심 정치 조직에 그러면 장을 왜 맡으시면서 정계 복귀를 안 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좀 약간 깔려 있다, 예? 깔려 있다. 그 초이스를 그 선택을 좀 넓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제가 최근에 첩보를 입수한 거로는요. 이 유시민 의원의 최대의 그 지지 조직이 시민광장입니다. 예, 시민광장이 이미 새 분리기와 조직 정비가 시작됐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광장의 움직임을 봐도 이게 어쨌든 주변에서는 움직이고 있다. 네. 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유시민, 유승민 가운데 이름만 다른 이 두 분의 이색 행보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